교육TV의 고영석 박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수상대성 원리는 틀렸다는 강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대 과학의 출발은 코페르니쿠스 때문에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1543년 천체 회전에 관하여한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때 비로소 천동설이 틀렸고 지동설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서구 과학은 혁명적인 변화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천동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동설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대 과학을 정립한 사람은 뉴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1687년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란 곳에서 고전 역학을 토대로 놓은 책을 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 시간 공간과 또 하나는 상대적 시간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절대적 시간 공간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고, 오직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 시간 공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전자기학이 발달하게 되죠. 그런데 전자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맥스웰입니다. 1873년 전자기론을 그가 이제 출판하게 되는데, 그가 전자기에 필요한 네 가지 방정식을 정리를 하고 집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전자기학 때문에 훗날 특수상대성 원리가 이제 발표되게 됩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운동하는 물체의 전자기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특수상대성 원리로 알려진 이 논문을 통해서 그가 절대적 시간 공간은 없다, 오직 상대적 시간 공간만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상대적 시간 공간이 있다고 그가 주장하고 거기에 맞춰서 특수상대성 원리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실험을 해봤더니 그가 말한 대로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절대적 시간 공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자들은 절대적 시간 공간이라는 것은 옛날 것을 치부하고 지금은 상대적 시간 공간만 있다고 주장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상대적 절대론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뉴턴이 말한 것처럼 상대적 시간 공간이 존재한다. 아울러서 절대적 시간 공간도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자와 시계를 통해서 절대적 시간 공간도 측정할 수 있고, 또한 상대적 시간 공간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상대적 절대론에서 이것을 소개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특수상대성 원리는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상대적 시간 공간만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틀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절대적 시간 공간도 존재하고 상대적 시간 공간도 존재하는가? 그걸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좌, 강체자와 원자시계, 빛의 시계와 빛의 자로 구축되는 기춘기라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도 두 개고 시계도 두 개다. 여기에 상대론과 절대론이 공존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 첫 번째로 수학과 물리학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수학은 연역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리를 설정하죠. 그리고 정의를 해요. 거기에 따라 명제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증명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자나 시계 필요 없어요. 그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물리학은 귀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관찰자가 어떤 현상을 관찰하거나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세워요. 그런 다음에 이 가설을 여러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실증을 합니다. 마지막 그거를 실증된 결과로 수학으로 기술하게 되는 게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은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수학 플러스 관찰자에 의한 실증된 결과, 이게 물리학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원리를 그가 말하면서 이 물리학의 기본적인 전제를 깨버립니다. 그 귀납법에 의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실증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 방법으로 기술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걸 거꾸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특수상대성 원리의 독특성입니다. 특수상대성 원리는 귀납법을 사용하여 다른 물리학과 달리 연역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연역법이란 건 항상 어떤 명제 전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리라 그러는 겁니다. 공리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설정한 두 가지 공리가 뭐냐? 첫 번째가 물리법칙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모든 물리법칙은 관성계 좌표계에 있는 관찰자에 대해 동일하다는 거죠. 예컨대 내가 정지했고 상대방이 움직입니다. 내가 사용한 물리법칙은 움직이는 상대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법칙은 관성계에 관계없이, 관찰자에 관계없이, 그리고 측정하는 사람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형태로 적용한다. 이게 물리법칙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비대속력 불변의 법칙이에요. 진공에서 비대 속도는 모든 관찰자에서 서로 동일하는 거죠. 여러분 1원리와 2원리를 비교해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리법칙의 상대성 원리와 비대속력 불변의 법칙이 서로 충돌한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비대속력의 불변의 법칙은 내가 측정을 하거나 움직이는 관찰자 측정하나 비속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물리법칙의 상대성 원리는 이런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네가 움직이고 네가 볼 때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특수상대성 원리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원리 가지고 모든 걸 다 기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수상대성 원리 그러면 상대성 원리, 비대속력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이 자와 시계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가 두 개고 시계가 두 개라는 것을 먼저 정의하고 이 강의를 계속해서 기술하려고 합니다. 귀납법으로 찾아내는 특수 상대성의 원리, 이제 아시겠죠? 아인슈타인이 연역법으로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오리를 찾아내는 게 참 힘듭니다. 그 오리란 것은 물리학의 연구 방법인 귀납법으로 찾아내야 돼요. 아인슈타인은 물리법칙의 상대성 원리와 비대속력 불변의 법칙을 실증할 수 있는 강체자와 시계, 비대의 속도를 도입했지만 물리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특수상대성 원리의 오류가 은폐되었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자와 시계, 속도에 대해 물리학적으로 정의하는 것, 곧 자와 시계, 속도에 대한 귀납법적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야만 연역법으로 시작된 특수상대성 원리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제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는 자와 시계를 정의하겠습니다. 거리는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여러분, 자로 측정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무엇으로 측정하죠? 시계로 측정하죠. 근데 수학에서는 그냥 거리는 자, 시간은 시계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나 물리학에서는 도대체 무슨 자냐, 그리고 시계는 무슨 시계냐, 이거를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수학이나 물리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와 시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강체자입니다. 강체자란 것은 뭐냐?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 강체막대로 만든 자죠. 앞으로 저희 강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강체자로 거리를 재는 겁니다. 강체자가 없으면 거리를 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원자시계예요. 특정 원자에서 나오는 파장의 진동수를 시간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그 파장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진동을 한 번 하면 1초라고 할 수 있죠. 두 번 하면 2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세 번 하면 3초. 이런 식으로의 시간을 매기면 돼요. 또 이 진동수가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100만 번을 1초, 200만을 2초, 300만을 3초, 400만을 5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진동수 10번을 1초, 그러면 20번은 2초, 30번은 3초, 40번은 4초 이렇게 매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파장의 진동수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1905년 특수상대성 원리를 발표할 때는 원자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무슨 시계를 썼냐?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봤을지 모르지만 쾌종시라고 해서 추가 왔다 갔다 하는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를 사용했어요. 근데 사실 이 시계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계를 사용하려면 밑에서 지구란 중력이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력이 잡아당기는 그런 좌표계는
관성계가 아니에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훗날 1500년대, 1950년대가 되면서 이제 전자기가 발달하게 되고 원자시계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원자시계 없이 특수상대성 원리를 그가 이제 정립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그가 자화시계에 대한 명확한 물리학적 정의를 할 수 없었다는 역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빛의 속도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거는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속도는 건 뭐냐? 움직인 거리를 이동한 시간으로 나눈다. 곧 V는 알파 T.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한 30번 정도 강의를 할 텐데 여기서 V는 알파 T라는 게 굉장히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빛의 속도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게 물리학적인 빛의 속도의 정의입니다. 자, 먼저 강체자로 강원과 반사거리 사이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리 이제 왕복거리가 2R이 나오죠. 두 번째는 광원의 원자시계를 정해놓고 광원에 빛을 쏘아요. 그럼 그 빛이 거울에 간 다음에 반사 다시 오죠. 그 시간을 T로 측정합니다. 뭐로 측정해요? 원자시계로. 그런 다음에 속도의 정의에 따라 빛의 속도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C는 2알파 T. 이게 빛의 속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빛의 속력이 물리학적으로 측정이 되는 거죠. 이제 빛의 속력을 측정했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계를 정의를 하는데 빛의 시계입니다. 강체자와 속력이 불변인 빛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죠. 왼쪽에 보면 시계가 있습니다. 원자시계를 상징적으로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또 시계가 있죠.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시계에서 오른쪽 시계 사이를 거리 R이라는 걸 강체자로 쟀어요. 예, 강체자로 잰 다음에 왼쪽 시계로부터 오른쪽 시계까지 빛을 쏘면 빛의 속력이 얼마입니까? C죠. 그러면 도달했을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T는 알파 C. 이게 빛의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시계를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강체자와 원재 시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시계 역할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제가 원자시계를 이야기했지만 이 원자시계가 없어도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왜냐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을 쏘아서 도착하는 시간이 C분의 R이라고 계산하면 돼요. 이미 R은 알고 있고 C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빛의 시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빛의 자입니다. 빛의 자란 것은 속력이 불변인 빛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시간을 알고 있는 원자시계가 있어요. 그러면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거리가 모르는 상태예요. 저기 왼쪽에 보면 원자시계의 시간이 있죠. 오른쪽에 원자시계의 시간이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을 쏘았어요. 시간이 T1일 때. 그런데 오른쪽에 시계가 T2일 때 도착을 하죠. 그럼 거리가 계산이 되잖아요. 시간이 T2-T1이니까 거기다 C를 곱하면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빛의 자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란 것은 뭐로 구성이 됩니까? 시간이 맞춰진 원자시계하고 빛을 이용하면 빛의 자가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 물리학에서는 두 개 자와 두 개 시계가 공존합니다. 예. 그래서 거리를 측정하는 두 종류 자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 여러분 처음 아셨죠? 바로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강체자 이야기를 했지만 빛의 자 이야기를 명확히 안 했거든요. 강체자란 것은 관찰자가 정지한 강체자로 거리를 측정하는 걸 말해요. 빛의 자는 어때요? 원자시계로 빛이 직진한 시간 있죠? 그걸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어떤 거리를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를 재려면 두 종류를 하면 되죠. 그냥 강체자로 쭉 늘려서 거리를 재면 되고, 하나는 뭐냐, 두 개 원자시계가 있을 때 빛을 쏘아버리면 시간차로 C를 곱하면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도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고정되어 있는 원자시계. 그러니까 파동이 진동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하면 1초, 두 번은 2초, 3초, 4초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관찰자가 시간을 측정하면 돼요. 그런데 빛의 시계란 건 뭐라고 그랬어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강체자로 거리를 이미 재놨어요.
근데 빛이 A에서 B로 지나가요. 그러면 도달할 때 여러분 C분의 R이라고 하는 시간이 측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빛의 시계입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항상 거리 그러면 강체자와 빛의 자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그러면 항상 원자시계와 빛의 시계 두 개를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특수상대성 원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론도 맞고 절대론도 맞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